서독 외교의 오늘 제 2편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1편을 통해서는 BBK 대통령 그리고 에르하르트 수상 그리고 본 쾰른 시장을 만난 여러 내용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같이 동행을 했던 먼저 유경수 여사 얘기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서석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유경수 여사의 인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유경수 여사 생가도 방문했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보니까 3대 정승이 살았던 맞습니다. 유서 깊은 곳이래요. 네. 거기서 이런 데서 교육을 받은 유경수 여사의 그 품격을 느끼게 네. 됐는데요. 이번에 그 유경수 여사의 품위 있는 몸가짐이라든가 부드러운 미소, 또 독일의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보여준 그 사랑의 손길에 대해서 독일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경수 여사를 극찬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유경수 여사의 의상, 그 한복 있잖아요. 요즘 우리 한복의 인기도 세계적으로 대단하잖아요, 한류에.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베를린 시장 만찬장에서 유경수 여사가 입은 그 명주 두루마기, 이게 또 베를린 그 기부인들을 매혹시켰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베를린 시민들조차 유경수 여사 보고 싶어가지고 장사진을 이루는 그야말로 이례적인 그 진풍경이 연출되다. 진풍경이. 그 다음에 베를린을 방문하죠. 네. 박정희 대통령이 이 공업이 한국 발전에 중요하다. 네. 이것을 마음에 두고 네. 독일 방문 가운데 베를린 공과대학 그것을 갔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카이스트의 그렇죠. 이 생각을 여기서 품지 않았겠나. 카이스트 그리고 포항공과대학 네. 다 벌써 여기서 이 베를린 이 공과대학에서 그 본 이것이 그대로 연결이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연설도 그 앞골이었습니다. 네.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고 사상, 예술, 과학 등 모든 문화 발상의 원상입니다. 네. 저는 학창 시절 독일의 사상과 문화와 과학에 심취했고 많은 감화를 받았다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특히 독일의 위대한 과학자들이 남긴 숱한 업적에 감명을 받았다. 그리고 오늘날 독일은 공산주의 이 동독과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산 진영의 그 미신을 타협하고 또 자유의 희망이 되고 있는 독일의 놀라운 라인강의 기적, 그리고 기아와 빈곤의 효덕은 우리 한국에게는 엄청난 교훈이 되고 있다. 이렇게 화두를 열면서 오늘 명문 베를린 공과대학 방문은 가난한 한국에서 또 공업 발전의 산 교육의 기회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위대한 학구열이 독일의 기적을 이루는 것처럼 한국의 자랑스러운 교육력이 한국의 공업 발전에 기폭제가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미 마치 한국의 준비된 지도자임을 연상케 하는 그런 한국의 이 공업 발전의 기틀을 넣는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한보름 광산에서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연설이 얼마나 그 감동을 줬던지 육사 교정 지내신 분들이 두고두고 그렇죠. 육사생들에게 그 얘기를 한다고. 그게 육사 교장들이 한보름 관장 오늘 얘기 보니까 한보름 관장 한보름의 눈물바다 아주 이렇게 소개를 해놨는데 한보름 이 서독 이 탄광에서 그 주변에 있는 탄광에서 일하는 약 300명의 그 한국 간부들 그리고 이제 그 간호사들 또 여기저기 있는 50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보름 광산 그 회사 그 강당에 도착했을 때 그 광산 측에서는 외국 원서로는 최초로 이 광산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상당히 감격이 있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딱 보니까 그동안 거기서 간호사들 얘기 또 이 간부들 얘기 아까 좀 지하 1000m 그 37도
우리나라 같은 37도 뭐 이렇게 폭염이 엄청난 더위에 시달리면서 지하에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까? 또 간호사들은 시체를 이 알코올 시신을 하고 그리고 그참이 애기들 죽음의 현장을 네. 다 보고 하는 거 이걸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뭐 원고를 준비했는데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원고 이렇게 집어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즉흥 연설로 우리가 날아가는 해가지고 간부들 간호사들 여러분들이 여기서 고생하는데 여러분들의 이 고생이 헛되지 않게 해서는 우리들의 자손들이 다시는 이런 가난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가 대통령으로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예. 이렇게 울크게가 연설을 했는데 그때 에르하르트 어리부케 대통령이 수건을 깨내가지고 눈물을 닦아라고 했는데 리부케 대통령도 울고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도 울고 그리고 아니 다 눈물 받아요. 뭐 간호사들, 간부들 그 자리에서 취재하는 기자들 다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유교사님. 그러니까 통곡의 바다를 이뤘다. 언론의 보도가 참 그렇게 했는데 우리 장성영 회장님의 서도 취재기에 보면 이것이 잘 소개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멜보른의 눈물바다 이 간부들의 이 사진들이 다 있고 이 간호사들 사진 네. 또 여기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박정희 대통령은 독일 방문이 일정이 얼마나 강행군이었던지 신문들이 말이죠. 지칠 줄 모르는 일군 이런 타이틀로 박 대통령 소개를 할 정도였거든요. 이걸 보면 얼마나 철저히 독일의 경제 기적을 보고 배우겠다는 열의가 얼마나 대단했던가. 대단했죠. 예. 대단했죠. 그리고 이제 잘 지적하셨는데 서부 할리어 마이아 주지시가 베푼 오찬을 베풀었고요. 그리고 베를린 시를 또 방문해가지고 수도 아닙니까 베를린이.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영접한 그 브란트 시장, 나중에 총리가 됐죠. 빌리 브란트. 그리고 박정희 한국 대통령의 방문은 한국과 독일 간의 국교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환영사의 답변가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의 뜨거운 환영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정신적으로 자유배려를 한 시민이 된 기분으로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옛날에 케네디 대통령이 이 자리에 왔을 때도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 이렇게 한 그거 하고 또 이 연상이 됐대요. 오늘의 베를린은 온 세계 자유애호 국가의 정신적 수도라고 했어요. 대단한 수사학적 말 표현이었죠. 베를린은 오늘날 자유 승리의 상징이고 공산주의 위시를 타파하는 복음의 불꽃이라 했습니다. 기독교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단 비극의 종결만이 한국과 독일은 물론 인류 평화와 번영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함께 서로 단결해가지고 전진해 나갑시다. 이런 감독님 연설을 했고 브란트 시장은 박정희 대통령을 가르쳐가지고 용감한 국민의 용감한 치료죠. 이런 표현까지 해가지고 아주 극찬을 했죠. 네. 자 이렇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독일 방문 일정을 거의 다 이제 소화를 하고 하루 전날 출발 14일 오전 10시에 역시 타고 왔던 루프트한자 기편으로 또 올 때와 똑같은 반대 길을 오는 거죠. 8군데 타고 내리고 하면서 귀국을 하는 귀국길을 올랐는데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역시 한미일 동맹 또 독일을 비롯한 자유우방과의 연대를 강조했잖아요.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자유세계와의 외교가 뿌린 씨앗이에요. 그 열매를 우리가 수확하고 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부부가 이제 12월 15일 독일 방문 일정을 마치고 로마, 카이로, 파키스탄, 방콕을 거쳐가지고 김포공항에 도착했죠. 그때 기록 용어를 보면 대단했던데 또
귀국하는 그 환영 모습이 그것도 좀 소개해 주시죠. 이게 독일이 제공한 그 루프트 한 장기로 이제 한국 영웅이 돌아가니까 4대 한국 전투기들이 이제 업무하면서 환영했죠. 그리고 그 김포공항에 안착해가지고 기내에 이제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총무처 장관 영접을 받고 또 내린 그 박 대통령의 민간 대표하고 또 외교사절들하고 또 거기다가 애국가 21발의 예포가 열린 가운데 3군 의장대 격려를 받았고 국내에서도 이 참 극진한 환영을 받았죠. 예, 참 같은 분단 국가인 독일에서 자유우방서독과 유대를 가진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포공항에서 가진 한독회담을 성과를 국민에게 발표한 박 대통령의 귀국 성명. 아까는 리비케 대통령의 성명이었죠. 예. 이번에는 귀국 성명이. 아 그렇죠. 예, 이제 이것도 감동적이었다. 맞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귀국하니까 예. 얼마나 감회가 새롭겠습니까. 예, 이번 독일 방문에서 독일 정부와 국민들의 뜨거운 우정과 호의로 그야말로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보고드린다. 그리고 방금 중에 루비케 대통령 에라베르트 수상, 그리고 그 국회의장, 브란트, 베를린 시장, 그 밖에 많은 독일 지도자들과 현금을 틀어봤고 국내 국제 문제에 의견을 나누고 공유를 했다. 예. 특히 우리 공동명 타결을 위해서 통일 문제라든가 경제협력 문제라든가 강공연 문제를 진지하게 보냈고 또 대부분 의견 상호 일치를 보았다. 예. 이것이 큰 수확이다. 그리고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국가, 푸대접을 받고 있던 이 국가가 참 극진한 이 독일 서독 정부의 그 외교 결과로 대단한 성과를 내니까 그 감회가 새로웠죠. 예. 그래서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다. 우리는 이제 미주와 서구로 연결되는 세계로 다변적 협력의 길을 터놓았다. 이제 남은 문제는 어떻게 이 국제 협력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들의 실무적인 역량과 실효적 있게 우리의 라인강의 기적처럼, 라인강의 기적도 사실은 기적이 아니다. 그 독일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 우리도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로써 우리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자. 그리고 우리는 전후의 피로에 의해서 라인강의 기적을 한 독일 국민들의 열정과 그 애국심을 본받자. 그리고 그 국회 협조를 얻어가지고 행정계획을 단행하고 국민 각자의 각성과 계획을 강조할 것이다.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새마을운동으로 연결돼가지고 우리가 다음에는 새마을운동을 또 시작하기로 했잖아요. 이 새마을운동은 사실은 보면 제가 볼 때는 미국에 독립하는데 The Great Awakening, 대각성 운동이 사실은 이 정신적인 이 밑받침이 될 것처럼 이 한강의 기적도 이 새마을운동이라는 이 도덕적 기반, 이 대각성 운동을 기반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졌지 않느냐.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독일을 가가지고 얻은 것은 뭐냐. 그 고속도로, 독일 고속도로를 방문해서 아우토반 한국의 고속도로를 거쳐. 그리고 독일에서 엄청난 산림 밀도가 세계 최고입니다. 나무, 네. 우차한 그 숲을 보고 한국의 산림 녹화를 일으키고 2차 대전 이후에 산림 녹화에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할 정도로 유엔에서 격차를 받았잖아요. 이런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갖다가 무슨 군사 독재단에 터무니없는 학생인데 이제 한국의 정통성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 건국 대통령, 이 경제기적 대통령, 이런 한국의 정통성이 우리 박정희 실록 다큐멘터리를 함께 찍으면서 정말 저희들도 큰 감동을 받고 배움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7.8기의 이 독일 국민들을 만나보고 그렇죠. 또 지도자들을 만나고 조언을 듣고 또 서로 허심탄회하게 독일 국민들의 그 근면과 인내심과
단결력, 도덕성, 문화성 이런 것을 다 하나의 교훈으로 받아들였던 박 대통령. 결국은 우리가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기폭제가 됐던 이 서도 방문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박 대통령이 마지막 그 가장 큰 소득을 얘기했을 때 스스로 썼더라고요. 가장 성실한 것을 사귀게 되었다. 이것이 마지막 가장 큰 소감으로 써놓은 것을 봤는데 그렇습니다. 이번 서독 외교 1882년이면 80여 년 만에 이 부흥한 경제개국 서독을 방문했던 64년도의 얘기를 두 편에 걸쳐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새마을 운동에 관한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